서울 강남구 압구정.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펜트하우스 안은 고요했다. 대리석 바닥과 천장에 매달린 수입 샹들리에, 벽을 따라 정렬된 현대 미술 작품들. 누가 봐도 완벽한 부유층의 집이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따뜻함이라고는 한 줌도 느껴지지 않았다. 서윤정은 그 집의 가사도우미였다. 아니, 적어도 계약서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청소, 세탁, 식사 준비는 물론이고 태어난 지 겨우 3달 된 쌍둥이 형제까지 돌보는 일까지 도맡고 있었다.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땐 단순히 청소만 하면 된다고 했었다. 그러나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진짜 이유가 드러났다. 아이들을 돌보던 부모가 갑작스럽게 그만두었고 이후 새 부모는 오지 않았다. 누구도 그녀에게 책임이 추가되었다고 말해주지 않았다. 그저 당연하다는 듯 모든 것이 그녀의 몫이 되었다. 아이들의 이름은 한서준과 한서윤. 이름에서 느껴지듯 그들은 한 그룹이라는 재벌 가문의 자식들이었다. 어머니는 출산 중 과다출혈로 세상을 떠났다. 서윤정이 아이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의 눈동자는 엄마의 체온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채 공허하게 떠 있었다. 아이들은 울었고 그녀는 안았다. 그 순간부터 이상하게도 그녀의 심장은 두 아이에게 묵이기 시작했다. 쌍둥이들의 아버지, 한지우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한 그룹의 대표이사였다. 증권가에서는 그의 이름만 들어도 긴장이 감돌았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그는 그저 사진 속에서나 볼 수 있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그는 매일 새벽에 나가고 밤늦게 혹은 아예 들어오지 않았다. 아이들은 태어난 지 몇 달이 지나도록 아버지 품을 느껴보지 못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윤정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집안을 정리하고 아이들 이유식을 준비하고 젖병을 소독하고 빨래를 널었다. 오전부터 아이들 중 한 명이 보채기 시작했다. 체온을 재어보니 38도를 넘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를 안고 열을 내리려 했고 다른 한 아이는 그녀의 바지자락을 잡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팔은 이미 저릿하게 아팠고 눈꺼풀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포기할 수 없었다. 밤이 되자 아이들은 더 심하게 울기 시작했다. 집안의 중앙난방은 돌아가고 있었지만 아이들 방은 이상하게도 늘 싸늘했다. 윤정은 두 아이를 안고 거실 한복판으로 나왔다. 바닥에 난방이 돌아가는 카페트 위에 조심스럽게 아이들을 눕히고 자신도 옆에 누웠다. 얇은 이불 하나를 덮고 아이들의 작은 손을 감싸 쥐었다. 아이들의 숨결이 그녀의 볼에 닿았고 그녀는 간신히 숨을 고를 수 있었다. 그녀는 결코 잠들 생각이 아니었다. 단지 잠깐 눈을 붙이려는 것이었다. 혹시라도 아이가 움직이면 바로 깨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피로는 한계를 넘었고 그녀의 눈꺼풀은 서서히 닫혔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다. 정장을 입은 한지훈이 피곤한 눈빛으로 거실로 들어섰다. 손에는 서류 가방, 다른 손은 여전히 문손잡이에 걸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아이들과 함께 거실 바닥에 누워 잠든 서윤정의 모습이었다. 쌍둥이는 서로를 꼭 붙잡고 자고 있었고 윤정은 그 곁에 팔을 뻗은 채 잠들어 있었다. 한지우는 움직이지 않고 그 장면을 바라봤다. 얼핏 보기엔 평화로운 장면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혼란스러움이 서렸다. 잠시 후 그의 목소리가 낮게 터졌다. 지금 뭐 하는 거죠? 그 소리에 윤정은 화들짝 깨어났다. 심장이 뛰었고 몸이 먼저 반응했다. 그녀는 급히 일어나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아이들이 너무 울어서, 방이 너무 추워서, 여기서만 잠깐. 왜 바닥에서 자고 있습니까? 애들은 왜 여기에 누워있고? 그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차가웠다. 그러나 윤정은 이제 더는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차분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이 집에는 저밖에 없습니다. 부모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제가 일하고, 제가 밥하고, 제가 아이들을 돌봅니다. 오늘은 서준이가 열이 났고, 서윤이는 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방이 너무 차가워서 도저히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한지훈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다 멈췄다. 그의 시선이 윤정의 오른쪽 팔에 멈췄다. 거기엔 아직 푸르스름한 멍이 남아있었다. 팔은 왜 그래요? 윤정은 그제야 팔을 감쌌다. 그녀는 시선을 피하며 조용히 말했다. 며칠 전 파티 때 손님 중 한 분이 접시가 느리다며 저를 밀었습니다. 넘어졌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다들 그냥 지나쳤습니다. 거실에 정적이 흘렀다. 한지우는 말이 없었다. 그의 손이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풀었다. 윤정은 그런 그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이 아이들에게 제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여기 있습니다. 한지우는 아무 말 없이 아이들과 서윤정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의심과 당혹스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한 그룹의 대표로서 그는 단호하고 이성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가 마주한 현실은 숫자도 논리도 아닌 감정과 책임이었다. 그는 천천히 말문을 열었다. 지금 나와 서재로 가서 이야기합시다. 서윤정은 잠든 아이들을 바라보며 망설였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다. 아직 열이 가시지 않은 아이를 두고 자리를 떠나는 것이 망설여졌다. 하지만 한지우는 이미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고 아이들이 깨지 않도록 살금살금 걸음을 옮겼다. 서재에 들어서자 묵직한 문이 조용히 닫혔다. 불빛은 낮게 깔렸고 책장 가득한 공간엔 은은한 나무 향이 감돌았다. 책상 위에는 정돈된 서류들이 놓여 있었고 한지우는 그 앞에 서서 팔짱을 끼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설명해 보세요. 이 집에 보모가 없습니까? 왜 당신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하고 있었던 거죠? 서윤정은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마지막 보모가 떠난 이후 아무도 새 보모를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관리인에게 여러 번 문의했지만 잠시만 기다리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고 어느 순간 그 일도 저의 몫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말하면 달라졌을까요? 그녀의 대답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체념과 슬픔이 담겨 있었다. 사장님은 아이들을 본 적도 없잖아요. 그들의 울음소리도 웃는 얼굴도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모르시죠. 그 아이들에게는 제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집에서 그저 청소하는 사람, 이름조차 없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녀의 말은 한지훈의 가슴 깊숙한 곳을 찔렀다. 그는 뒤를 돌아 창문을 바라보았다. 창밖으로는 한강의 야경이 흐르고 있었고 도시의 불빛은 언제나처럼 찬란했다. 그러나 그 불빛조차도 지금 그의 눈에는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아이들 중 하나가 오늘 열이 났습니다. 그 차가운 방에 아이를 다시 데려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실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그냥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그녀의 말에 한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다. 그는 갑자기 몇 달 전 아내를 잃은 그날을 떠올렸다.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던 경고음, 의료진의 다급한 목소리, 그리고 자신이 그날 밤 어떻게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기억. 그는 자신을 일에 몰아넣었다. 감정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 그러나 그 회피의 대가는 너무나 컸다. 당신은 언제부터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고 있었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아이들이 저를 선택한 거죠. 서윤정은 작게 웃었다. 처음엔 그저 울음을 멈추게 하려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저를 찾기 시작했고 저도 모르게 마음이 가버렸어요. 한지우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어떤 계산도 불만도 없었다. 오직 아이들을 향한 순수한 책임감과 애정만이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방을 나섰다. 그리고 얼마 후 다시 돌아올 때는 손에 2개의 작은 하늘색 담요를 들고 있었다. 말없이 그는 아이들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가장자리를 조심스럽게 손으로 눌러 정리했다. 서윤정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손끝은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분명히 따뜻함이 느껴졌다. 그는 아이들 옆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생각보다 작구나.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심이 묻어났다. 그의 손이 아이들의 머리 위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가 머뭇거렸다. 마치 너무 연약해서 만져도 괜찮을지 두려운 듯했다. 서윤정이 천천히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아이들이 필요한 건 출생신고서에 적힌 이름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아버지입니다. 그 말에 한지우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감춰지지 않는 후회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나는 겁쟁이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아내를 잃은 이후 감정이라는 걸 외면하면 조금은 편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결국 아이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남겼네요. 그는 다시 일어섰고 말투가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차갑거나 방어적이지 않았다. 그 대신 확신과 결단이 느껴졌다. 이제부터는 달라질 겁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면 이 집에서 더 이상 바닥을 닦지 않아도 됩니다. 적절한 대우와 급여를 받는 정식 보모로서 일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을 다치게 한 그 파티 손님은 다시는 이 집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할 겁니다. 서윤정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놀람과 감동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무언가 작지만 확실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서윤정은 더 이상 무조건적인 지시를 받는 존재가 아니었다. 한지우는 정식 계약서를 준비했고 그녀를 보모로서 정당하게 대우하겠다고 약속했다. 급여는 이전보다 2배로 올랐고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을 제외한 업무는 새로운 가사 도우미가 맡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윤정은 이제 이름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의 존재는 이 집안에서 누군가의 엄마 같은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한지훈의 변화도 눈에 띄었다. 이전에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서재로 향하거나 전화를 붙들고 있었던 그가 이제는 아이들 방부터 들렀다. 아이들이 자고 있을 땐 조용히 이마를 쓰다듬고 나왔고 깨어있을 땐 함께 시간을 보내려 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그는 아버지라는 자리를 익혀갔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그는 아이들을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이유식을 먹였다. 그의 정장은 종종 아이들의 침과 음식물로 얼룩졌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윤정은 그런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처음으로 이 집에 따뜻함이라는 감정이 있다는 걸 느꼈다. 어느 날 작은 기적이 일어났다. 서윤이 갑자기 아빠라는 말을 내뱉은 것이다. 그 순간 식탁 위에 있던 수저가 멈췄고 윤정과 지우는 동시에 아이를 바라보았다. 서윤은 두 눈을 반짝이며 아버지를 향해 팔을 뻗었다. 지우는 잠시 얼어있다가 아이를 안아 올렸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다시 말해봐. 서윤아. 아이는 다시 한번 작게 중얼거렸다. 아빠. 지우는 아이를 품에 꼭 안았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윤정 역시 입술을 꾹 다물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도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다. 그날 이후 집안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거실에는 쌍둥이들의 장난감이 놓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벽에 울려 퍼졌다. 서윤정은 아이들과 놀기 쉬운 옷차림을 입기 시작했고 더 이상 유니폼을 입지 않았다. 가정부가 아닌, 보모도 아닌, 그저 아이들과 함께 있는 사람으로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평온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예고 없이 등장한 한 사람이 있었다. 한지훈의 어머니, 윤혜란. 한 그룹의 전 회장이자 현재 명예이사로 남아있는 인물. 대외적으로는 품격과 지혜를 갖춘 여성이었지만 가족 내에서는 엄격하고 보수적인 원칙주의자였다. 그녀는 손자들을 보기 위해 예고 없이 집을 방문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이 집안을 스캔했다. 아이들이 어디 있지? 그녀의 질문에 윤정은 조용히 대답했다. 지금 놀이매트에서 낮잠 중입니다. 당신은 누구지? 서윤정입니다.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보모인가? 네. 윤혜라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시선에는 무시와 경계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거실로 들어와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은 천진난만하게 자고 있었고
윤정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담요를 정리해 주었다. 그 모습을 본 윤혜라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들을 돌보는 건 좋다. 하지만 선을 넘지 마라. 이 집은 당신의 자리가 아니다.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윤정은 입을 다물었다. 대답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한지우는 달랐다. 그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었고 곧장 거실로 들어왔다. 어머니, 그건 지나친 말씀이십니다. 지나치다니? 내가 틀린 말 했니? 아이들의 엄마는 죽었고 이 집의 품격과 명예를 지켜야 할 사람은 바로 너다. 저런 배경 모를 여자가 감히 손자들을. 그 배경 모를 여자가 어머니도 보지 못한 아이들의 첫 미소를 본 사람입니다. 어머니도 듣지 못한 첫 아빠라는 말을 들었고요. 윤혜라는 눈을 가늘게 뜨며 아들을 바라보았다. 너 감정에 휘둘리는구나. 그럼 이 집과 한 그룹은 어떻게 할 셈이냐? 지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단호히 말했다. 그건 제가 감당할 문제입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명예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의 말의 거실은 잠시 정적에 잠겼다. 윤혜라는 더 말을 잇지 않고 천천히 자리를 떴다. 그러나 그날 이후 그녀의 간섭은 더욱 치밀해졌다. 며칠 후 윤정은 우연히 가사관리인의 전화를 엿듣게 되었다. 보모에 대해 조사해봐. 가족은 있는지, 경력은 확실한지, 혹시라도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닌지. 그녀는 조용히 뒤로 물러났다. 자신이 아무리 진심을 다해 아이들을 돌본다 해도 이 집에서는 언제나 의심과 경계의 대상일 뿐이었다. 그녀는 방으로 돌아와 잠든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서준이의 볼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서윤이는 손가락을 꼭 쥐고 자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하나씩 잡았다. 엄마가 될 수는 없어도 나는 너희 곁에 있을게. 그러나 그녀는 알지 못했다. 곧 자신이 곁에 있을 수 없는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되었다. 서윤정은 새벽부터 일어나 아이들의 이유식을 준비했고 오전엔 한지훈이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쌍둥이들은 이제 생후 6달이 되어 조금씩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고 아버지를 향한 애정도 분명해졌다. 그 모습에 윤정은 작게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지울 수 없는 불안이 남아있었다. 불안은 예상보다 빠르게 현실이 되었다. 오후 늦게 윤혜란이 다시 집을 찾았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법무팀장과 집안 고문 변호사가 동행하고 있었다. 거실에 앉은 그녀는 냉정하게 선언했다. 쌍둥이들을 당분간 경주 본가로 데려갈 예정이다. 한 집안의 손자들은 전통과 가문의 품격 속에서 자라야 한다. 서울의 이 작은 아파트에서 배경도 없는 보모 밑에서 자랄 수는 없다. 한지우는 그 말을 듣자마자 분노를 드러냈다. 어머니, 지금 이 아이들이 어디서 누구 손에 자랐는지 정말 모르십니까? 알고 있지. 그러니까 지금 손을 떼라고 하는 거다. 감정에 휘둘려선 안 된다. 그 여자는 어디까지나 직업인일 뿐이야. 가족이 아니라고. 서윤정은 거실 가장자리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는 항의하지 않았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두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법무팀장은 조용히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다. 이건 아이들의 법적 보호자 권한을 조정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지금은 지훈 대표가 단독 보호자지만 상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는 내부 자문 결과입니다. 지훈은 서류를 보지도 않고 밀쳐냈다. 필요 없습니다. 아이들의 아버지는 나고 이 집은 내가 관리합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윤정 씨는 절대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자 윤혜란이 조용히 그러나 냉정하게 말했다. 그럼 이걸 보렴. 그녀가 가방에서 꺼낸 것은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다. 한지훈과 쌍둥이의 친자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였고 그 아래엔 작게 적혀 있었다. 서윤정과 두 아이 사이에는 어떠한 생물학적 연관성도 없음. 이 서류 한 장이면 그 여자가 아무리 아이를 안고 울고 웃어도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이야. 넌 알아야 해. 그녀는 엄마가 아니야. 그저 운 좋게 우리 집에 발을 들인 가정부였을 뿐이야.
서윤정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지우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어머니 앞에 서서 단호하게 말했다. 맞아요. 그녀는 아이들의 엄마가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울 때 옆에 있어준 사람입니다. 밤새 열이 나는 아이를 품에 안고 손끝이 까지도록 이유식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게 엄마가 아니라면 어머니가 말하는 엄마는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윤혜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럼 너, 이 여자를 아이들의 엄마로 받아들일 생각이냐?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집안 체면은, 언론은, 주주들은? 체면이 아이들을 키워주진 않습니다. 주주가 아이를 안아주지도 않고요. 윤정은 더는 들을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다. 아이들 장난감 곁에 놓인 작은 가방에 자신이 챙겨온 몇 안 되는 옷가지들을 넣었다. 그리고 하얀 종이에 펜을 들어 손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서준아, 서윤아, 엄마라고 불러본 적 없는 사람이라도 매일 너희를 안고 눈을 맞추던 그 사람은 너희를 정말 사랑했단다. 내가 여길 떠나는 이유는 내가 감히 가족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야. 언젠가 너희가 자라 이 편지를 보게 된다면 기억해줬으면 해. 사랑이 혈연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누군가는 이름 없이도 엄마가 될 수 있다는 걸. 편지를 접어 아이들의 책장에 꽂아두고 윤정은 현관으로 향했다. 눈물이 고였지만 흐르지 않았다. 이 집에서 흘릴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그녀가 떠난 직후 아이들은 울기 시작했다. 평소엔 금세 조용해지던 울음이 이번에는 쉽게 멈추지 않았다. 지우는 안절부절 못하며 아이들을 달랬지만 아이들은 윤정의 품을 찾고 있었다. 그날 밤 지우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탁자 위에는 남겨진 편지가 놓여 있었고 그의 손은 그것을 수십 번이나 펼쳤다 접었다. 아이들이 방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가슴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다. 아내를 떠나보낸 슬픔도 사업의 무게도 모두 이 밤엔 아무것도 아니었다. 단 하나, 그가 놓쳐버린 존재.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이 머릿속을 지배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눈꺼풀 안쪽에서 윤정이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던 장면이 떠올랐다. 그녀가 아이들을 품에 안고 미소 지을 때 집안에는 처음으로 따뜻함이 돌았었다. 이제 그는 안다. 진짜 엄마란 아이의 곁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울든 웃든 변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이제 그녀를 찾아야 한다. 한지우는 그날 밤 단 한숨도 자지 못했다. 아이들은 밤새 뒤척이며 울음을 터뜨렸고 그는 아이들 곁을 지키며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다. 자신이 무엇을 놓쳤고 무엇을 지켜야 했는지를. 다음 날 아침 그는 회사에 가지 않았다. 대신 가사관리인과 비서를 불러 윤정의 주소를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녀는 흔적을 남기지 않고 떠났다. 통장 자동이체도 끊어졌고 휴대전화도 꺼져 있었다. 며칠이 흘렀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그 고요는 평온함이 아니라 공허함이었다. 아이들은 예전처럼 웃지 않았고 밥도 잘 먹지 않았다. 특히 서유는 잠들기 전마다 엄마, 라는 말을 중얼거렸다. 지우는 그런 모습을 보며 매일 밤 자책했다. 그가 잃은 것은 단지 한 명의 직원이 아니라 두 아이의 정서적 기반이었고 이제는 그 자신에게도 없어선 안 될 사람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비서로부터 연락이 왔다. 대표님, 서윤정 씨가 인천 남동구 쪽 작은 원룸에서 거주 중이라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있지는 않고 조용히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지우는 곧장 차를 몰았다. 도로 위를 달리는 내내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그녀를 다시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그녀가 돌아오지 않겠다고 한다면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오후, 그는 낡은 원룸 앞에 도착했다. 계단을 천천히 올라가 문 앞에 섰다. 한참을 망설이다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익숙한 목소리였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저예요. 한지훈입니다. 문이 열렸다. 윤정은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말없이 문을 열어주었고 지우는 고개를 숙이며 방 안으로 들어갔다. 방은 좁았고
가구도 최소한만 놓여 있었다. 그녀는 차를 내오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마주 앉았다.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이들이 잘 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밥도 잘 안 먹고 밤마다 울어요. 서윤이가 잠들기 전마다 엄마라고 불러요. 윤정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끄덕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난 이제야 알겠어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가문도, 돈도, 보육교사 자격증도 아니에요. 그저 곁에 있어주는 사람, 아플 때 안아주는 사람. 그게 엄마더라고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걸 이제야 알았나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늦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묻고 싶습니다. 다시 돌아와 줄 수 있나요? 이번엔 부모로서가 아니라 아이들의 엄마로서요. 윤정은 입술을 깨물었다. 전 엄마가 될 자격이 없어요. 혈연도 없고 결혼도 안 했고 그 집에선 제 자리가 아니에요. 지훈은 조용히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이건 아이들의 공동보호자 신청서입니다. 법적으로도 당신이 그들의 엄마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한 서류예요. 결혼도, 조건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단지 아이들과 함께 해달라는 부탁이에요. 그녀는 서류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지훈은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그 누구보다 좋은 엄마예요. 아이들도 알고 있고 저도 이제 알게 됐습니다. 며칠 후 윤정은 아이들과 다시 만났다. 거실로 들어선 순간 서윤이 가장 먼저 그녀를 알아보고 엄마 하고 달려왔다. 뒤이어 서준이도 울음을 터뜨리며 그녀의 품에 안겼다. 아이들은 말은 서툴렀지만 그들의 몸짓과 표정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그날 밤 집안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거실엔 장난감이 널려 있었고 주방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지훈은 윤정과 함께 아이들을 목욕시키고 잠자리에 눕혔다. 잠든 아이들 옆에서 윤정은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야 집에 돌아온 것 같아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린 이제 가족이에요. 이름이 있든 없든 피가 섞였든 아니든 함께 있는 이 순간이 모든 걸 증명해줍니다. 그리고 그 말처럼 세 사람은 더 이상 가족 흉내를 내지 않았다. 그들은 진짜 가족이었다.